논리 7강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논리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순접 파트 이어서 이제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역접 파트를 마무리를 했죠. 자, 역접 파트는 사실 중요하고 또 자주 나오긴 하지만 순접이 사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렵게 나온다면 더 많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순접을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논리 틀도 더 열심히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해석이 돼도 안 돼도 이해가 돼도 안 돼도 제가 논리 틀을 항상 명확하게 분명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순접 파트는 이 포인트를 명확하게 잡지 않으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래서 또 오늘 수업을 통해 그 논리 틀을 잡는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더 잘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순접이라고 하는 건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역접의 접속사가 없다면 앞의 내용과 당연히 같은 내용이 뒤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내용을 만들어줄 때 절대적으로 이제 중요한 사실이 문제에 있는 근거만 써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즉 문제에서 이 문장으로 나온 표현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지 여기에 내 생각이나 주관이 들어가지 않게끔 주의하셔야 되고 논리적으로 비약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면서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순접의 재진술 파트의 시작이니만큼 좀 까다로운 문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Freud derived psychological knowledge of childhood indirectly 라고 하는 문장이 와 있는데, 자, 누가 뭐 했는지를 조금 쪼개서 보면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derived,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뭘 가지고 왔냐면 심리적인, 즉 정신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왔대요. 어린 시절의 정신적 지식을. 그리고 부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문법을 배운 이유이기도 해요. indirectly는 결국 derived를 수식하는 표현이 되겠죠. 즉 가지고 왔는데 간접적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직접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자, 그랬을 때 땡땡 이런 기호를 콜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렇게 콜론이라는 기호가 들어오거나 또는 이렇게 똑같이 뭔가 마침표 같이 생겼는데 여기 끝에가 쉼표 같이 생긴 이런 기호를 세미콜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냥 얘는 콤마라고 부르고 얘는 대시라고 부르죠. 얘네들이 결국 앞의 말과 이제 똑같은 흐름일 때 순접으로 이어질 때 쓰는 기호들인데요. 그 중에 콜론은 앞의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때 쓰는 기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내용이 나오겠어요? 다른 내용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똑같은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콜론은 앞뒤가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직 안 나왔지만 세미콜론은 접속사 대신에 앞뒤 문장이 접속사처럼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걸 나타내 줄 때 쓰는 거고, 접속사를 보통 이제 생략하고 쓰게 되고, 이때 생략되는 접속사는 보통 because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닐 때에는 아닐 때도 있는데 접속사를 안 써줘도 되지만 역접일 때는 보통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세미콜론을 붙이는 이유는 앞문장과 뒷문장이 논리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걸 강력하게 딱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라서 얘는 좀 나오면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마나 대시 같은 경우에는 동격으로 쓰는 거니까 당연히 앞뒤가 순접이겠죠. 그래서 그런 기호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콜론은 앞뒤가 똑같다라는 것을 근거로 앞뒤를 같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뒤를 보면 He blank childhood process from adult blank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앞에 문장에 나온 정보랑 똑같이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he가 받아온 게 뭐냐면 Freud죠. 자, 그리고 동사가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뭐라고 나왔냐면 childhood process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린 시절의 과정을 블랭크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얘가 당연히 우리가 어휘적으로도 그렇고 위치로도 그렇고 뭐랑 똑같은 개념이어야 되겠냐면 psychological knowledge of childhood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childhood process를 가지고 왔다라고 해야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childhood process, 어린 시절의 과정은 앞에 어린 시절의 정신적인 지식과 같은 말인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래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얘를 그럼 여기 동사는 가지고 왔다라는 derived랑 같은 표현이 그대로 들어와야 되겠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가지고 왔다 그랬냐면 간접적으로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여기 수식어구에 똑같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from other to blank라고 돼 있으니까 어른의 블랭크로부터 가지고 왔다예요. 그러면 누구랑 누가 또 대립 단어냐면 어린 시절이랑 어른은 서로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어린 시절의 그런 정신적인 지식이니까 아마 뭐 기억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의 기억, 그런 추억들을 어디에서 가지고 왔다? 어른 시절의 것으로부터 가지고 왔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린 시절 거를 어린 시절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야 뭐가 돼요? directly, 직접적으로 가지고 온 것이고 어린 시절을 어른 시절에서 가지고 온 거니까 간접적으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직접 가지고 오지 못하고. 따라서 여기는 그대로 어른 시절의 그런 psychological knowledge로부터 가지고 왔다라는 말로 그대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indirectly랑 같은 말이 되니까요. 자, 굉장히 쉽지 않은 개념이죠. 자, 근데 여기서 adult 뒤는 그래서 뭐가 들어와야 되냐라고 하면 여러분 갑자기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갑자기 이제 밥을 먹는데 우리 집에 있는 김치가 맛없어서 옆집 김치를 가지고 온대요. 자, 그러면 우리 집에서 김치가 없으면 당연히 옆집에서도 뭘 갖고 와야 돼요? 똑같이 옆집에 김치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정신적인 지식, 즉 기억을 가지고 올 거면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어른 시절에 다른 거가 아니라 정신적인 기억, 똑같이 그 기억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이 psychological knowledge process랑 같은 말이 들어와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앞에는 가지고 왔다라는 뜻을 만들어주는 동사를 골라야 되고 뒤에는 심리적인 지식, 정신적인 지식, 과정, 즉 기억, 뭐 경험, 추억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단어가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앞에 이제 동사에서 판단을 하는 것보단 제 생각에 뒤를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쉽긴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뒤를 보면 모노토니는 뭐 이렇게 모노는 이렇게 단일의 이런 뜻이라 가지고 모노토니는 뭐 단조롭다라는 건데 지금 아무 관련이 없죠. 속어하고 그 다음에 experience는 경험인데 얘는 어때요? psychological knowledge라고 할 수 있죠. 얘는 괜찮겠네요. 그렇죠? 경험은. 그 다음에 act는요? 행동이니까 얘는 오히려 정신적인 게 아니라 물리적인 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되겠고 anticipation은 자 psychological knowledge는 맞는데 자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온 건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anticipation은 미래에 대한 논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정신적인 기억은 맞는데 미래라는 논리를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틀리다. 요렇게 체크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런 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출제 원리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신적인 기억, 즉 기억, 추억, 경험 이런 게 들어오는 자리니까 페이크로 미래에 대한 정신적인 기억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선지를 신경 써서 만드시는지 잘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 보면 메모리도 psychological knowledge에 해당되니까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러면 B 아니면 E 이 둘 중 하나일 텐데 앞에 동사를 보면 condense는 응축하는 거고 reconstruct는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린 시절의 기억을 어른 시절의 기억으로부터 응축하는 게 아니고 어린 시절의 기억을 어른 시절의 기억으로부터 재구성하다가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1번 문제가 아주 엄청난 걸 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논리 문제를 푸실 때 이게 주어진 근거만 활용해서 풀어야 하고 주어진 근거는 반드시 다 써야 된다라는 원칙을 아주 잘 보여주는 문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말이 될까?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논리는. 주어진 근거를 반드시 정확하게 체크해서 반드시 다 넣어줘야 되고 여기 있는 것만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앞문장에 나온 정보를 분석하셔서 뒤에 어떤 정보가 나와 있고 어떤 정보가 나와 있지 않은지를 체크하셔서 나와 있지 않은 정보를 반드시 답으로 골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논리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방식이고 따라서 그 논리의 틀을 체크한다는 것은 누가 정확하게 무엇을 했는지 체크하는 것이고 그때 순접이면 이렇게 말의 짝꿍들을 잘 찾아가지고 이걸 페어링이라고 한다 그랬죠.
말의 이 짝꿍, 페어링을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할 말, 이미 나온 말,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선택지 고르실 때 혹시 헷갈리는 게 있으면 반이어 검토 하시고, 그 다음에 문장에 최종적으로는 넣어보면서 논리적으로 맞게 들어오는 말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가서 볼 건데, 쉽지 않죠? 여러분 여기 이제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잠깐 멈췄다가 이 문제는 한번 정리를 꼭 혼자 해보시고 나서 이어서 2번 문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개념이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 2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2번 문항부터는 이제 좀 수월해요. 자, every day and every year the same. 똑같이 콜론이니까 앞뒤 같게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근데 앞문장이 매일에 매년이 다 똑같다라는 정보가 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강조되는 포인트가 매일이, 매년이 다 똑같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콜론 뒤에는 저 논리가 그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뒤를 해석을 해보면 Life for the factory workers was a blank routine이라고 돼 있는데, 자, 빈칸 빼고 생각해 볼게요. Every, 즉 same의 논리가 뒤에 문장에 나왔나요? 자, 보시면 공장 노동자들의 삶이 이런 루틴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 어디에도 same의 단어가 없죠. 그러니까 빈칸이 뭐가 들어와야 돼요? every, same을 뭔가 나타내는 그런 속성이 빈칸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왜? 앞뒤가 똑같은 말이어야 하니까. 정리될까요? 자, 그래서 every, 매일, 매년이 다 똑같다 그랬을 때 우리 추론할 수 있죠. 어떤 상황인지. 여기에 완전하게 동일하게 same이라는 말이 왔으면 좋을 텐데 그럼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휘력을 좀 발휘해서 every, 즉 same과 연결될 만한 속성을 골라주도록 합시다. 당연히 일상이 매일 똑같으면 어때요? 루틴이? exhausting 하나요? deserving 하나요? hilarious 하나요? obscene 하나요? derogatory 하나요? 요걸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매일이 똑같으면 당연히 지루하고 일상이 또 지치고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A번 exhausting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same을 기대하고 바로 선지를 찾아봤는데 same이 없으니까 same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거, same으로 바로 딱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추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뒤를 똑같은 논리로 만드는 게 순접이다라고 했을 때 앞에 every, same의 논리가 나왔는데 뒷문장에는 every나 same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으므로 빈칸에는 반드시 every, same에 해당되는 논리가 들어와야 된다. 이걸 정리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어서 3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The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is often described as being blank라고 돼 있는데, 자, 일단 첫 문장이 블랭크예요. 자, 미국인들의 인구가 종종 이러하다고 묘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구가 블랭크하다라는 논리니까 앞뒤에 별다른 말이 없으면, 즉 역접의 접속사가 없으면 순접이에요. 그리고 표현 자체가 to prove the point, 그 포인트를 입증하기 위해서니까 앞 포인트가 그대로 들어온다는 말이니까 순접이 되겠죠. 그래서 앞뒤를 같은 논리로 만들어 줄 건데요. 자, 봤더니 2/3 of the citizens of the US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미국인들 시민 인구의 3분의 2니까 얘가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랑 같은 말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인구가 do not live in the cities where they were born이니까 그들이 태어난 그 지역에서 살지 않는다랑 빈칸이랑 같은 말이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는 부정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not 하고 부정어니까 순접이 되려면 live in the cities where they were born, 여기까지가 흑동이 되어야 되겠죠. 서로 반대. 그래야 키가 크다랑 같은 말은 작지 않다랑 같은 말이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 백동이랑 같은 말은 not, 흑동, 요렇게 와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 태어난 그 지역에서 사는 게 흑동이니까 태어난 그 지역에서 살지 않는다는 게 백동이므로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에 해당되는 단어 move이라는 D가 들어와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ove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이동성에 이동하는이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어서 미국인들의 대다수가 이동을 하더라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3분의 2 정도가 태어난 지역에서 살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문장에 넣어봤을 때 아주 논리적으로 퍼펙트하게 완성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문제는 뭐 딱히 헷갈릴 선지는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번도 보면 History often emerges only in blank. 여기 IE라고 나오는데 얘는 example, 예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는 앞뒤 똑같은 예시 드는 거니까 순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 거랑 뒤에 것도 똑같이 논리 틀, 짝꿍 찾아서 맞춰줄 건데요. 보니까 역사가 키워드예요. 역사는 오직 여기 안에서만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뒤에 구조 똑같이 맞춰주세요. Events become significant only when looked back 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벤트까지가 history인가요? 이 문제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주어가 주어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어디까지가 나온 얘기고 어디까지가 안 나온 얘기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모든 사건이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Event become significant 하면 사건이 중요해진다죠. 사건이 중요해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죠.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은 사실은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모든 사건이 다 역사가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해야 의미가 있어야 역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벤트까지가 아니라 become significant까지 그어야 이제 history 나온 거예요. 정리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의미를 생각해가지고 잡아줘야 된다. 즉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건이 의미 있어진다, 중요해진다랑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럼 그 뒤에 only 뒤부터가 이제 빈칸에 해당되는 정보가 되겠죠. 오직 언제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looked back on, 뒤를 되돌아볼 때만. 그러니까 저 빈칸에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앞뒤 같은 말이어야 되니까 뒤를 되돌아본다라는 논리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뒤를 되돌아본다, 회고라는 뜻의 retrospect가 들어오면 되겠고, 우리 이제 그 레트로라고 해가지고 우리 복고풍을 레트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레트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이 뒤를 가리키는 어원이에요. 그 다음에 spect가 보다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서 retrospect 뒤를 보다, 회고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이게 됩니다.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말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역접 파트는 다른 말을 만드는 거였다면 순접은 같은 말을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이 반이어는 조금 오히려 이 틀을 안 맞춰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순접은 이 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맞춰주지 않으면 좀 주관 개입을 하거나 논리 비약을 일으키는 경우가 정말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이 돼도 안 돼도 이해가 돼도 안 돼도 이렇게 정확하게 뭐 받아오는 말인지 항상 분명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잘 들여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 문항 볼게요. 자, 여러분 이 문제를 보고 자, 얘는 공부 습관을 조금 검토하라고 또 일부러 넣어놓은 문항이기도 한데요. 역접 파트 문제를 공부할 때 우리가 플래저리즘이라고 하는 비슷한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어쨌든 비슷한 개념을 한번 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봤다고 나 이거 알아 이러면서 바로 플래저리즘을 고르셨다면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공부하면 실력 제대로 안 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논리 수업을 듣고 있는 이유는 내용이 바뀌고 뭐 나중에 이제 단어를 몰라도 그래도 논리 틀을 분석해서 정확하게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걸로 푸는 거 아니고 논리 틀 찾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 보시면 blank is the use of another person's ideas or expressions in your writing without acknowledging the source까지가 A is B 구조, A는 B다 이렇게 똑같이 정의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순접이 되니까 여기 담을 말을 그 뒤에 말 그대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그때 부정어가 없으면 백동이고 부정어가 있으면 흑동인 거예요. 그쵸? 그 논리 틀을 잘 따볼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표현을 이용하는 것 그 자체가 동그라미 백동인데 without 부정어랑 똑같죠? 뭐 하지 않고 acknowledging the source 승인을 받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반드시 논리는 주어진 근거를 다 써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 쓰는데 승인 안 받고 허락 안 받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절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B번의 plagiaris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plagiarism이라는 단어가 사실 한 번 보면 좀 읽기 어려운 단어라서 또 그 전에 역전 문제 풀 때 이 plagiarism이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의 배경 지식으로 푸셨다면 공부 태도를 주의하라 라는 이런 이야기이고, 자, 요 문제는 순접에서 우리 지금 다시 보는 거고 다른 문제예요. 정확히 살펴보시면. 그래서 틀을 정확하게 잡는 게 필요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백동 is 백동, 부정어 나오면 not, 바로 흑동. 이렇게 바로바로 전환하는 거. 그러려고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의 어떤 해석 이해보다 더 빠르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하려고 보는 거니까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계속 6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The Bangladesh pigeon farmer has a blank existence at the mercy of flood, disease and famine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니까 이 방글라데시의 이제 소작농들이죠, 농부들. 이 농부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니까 이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당연히 뒤에서 정보를 줄 겁니다. 뒤에 봤더니 at the mercy of 라고 하게 되면 자, at the mercy가 이 mercy가 이제 자비잖아요. 자비라는 게 뭐냐면 내가 베푸는 것, 즉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at the mercy of는 뭐뭐를 희생하여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at the mercy of flood, disease and famine이니까 홍수에, 질병에, 굶주림에 이런 거를 막 희생하면서 살았다. 이런 거를 막 주면서 감당을 하면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황 색깔이 어떠냐면 완전 마이너스한 색깔인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색깔들을 담아줄 만한 마이너스 형용사가 이 자리에 들어와 줘야 비로소 같은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단어 B번의 precarious, 불안정한, 불안한이 들어오면 맞겠습니다. 정답은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 볼게요. 자, 7번에 Hemingway wrote in short declarative sentences and was known for his tough blank prose 이렇게 와 있는데, 자, 여기서 해밍웨이가 요런 문장을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형용사가 두 개가 들어왔어요. short 하나, declarative 하나. short는 짧은 거고 declarative는 선언적인 거, 이렇게 약간 딱 이렇게 명령한, 이렇게 되게 딱딱하게 말하는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뒤에 보니까 and죠. and는 순접이니까 당연히 같은 말이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알려줬어요. 어떤 사람으로? 굉장히 tough하고 이런 prose, 산문으로 이런 글로 알려졌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tough라고 하는 게 딱 누구랑 연결된 속성이에요? 앞에 뭔가 declarative한 거랑 연결이 되죠. 그러면 안 나온 속성이 누구냐면 short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는 short에 해당되는 속성이 와줘야 앞뒤가 뭐가 돼요?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short랑 연결되는 누가 정답이 돼요? terse가 정답이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체크 안 하면 누구랑 헷갈릴 수도 있어요. A의 strong 같은 거 헷갈릴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tough랑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에요. 논리 문제는 반드시 앞뒤를 지금 똑같게 만들어라 라고 한 거니까 주어진 논리 근거 포인트 딱딱 판단해서 누가 나왔고 누가 안 나왔고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안 나온 게 short니까 이 자리에는 short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때 또 교수님께서 fake로 뭘 내놓으셨냐면 shallow, 얕다. 얘도 약간 짧다처럼 어쨌든 작다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물가가 높다가 돼요. 물가가 많다고 해야 돼요. 물가는 높다고 해야 되죠. 그것처럼 자, 우리가 여기서 짧다고 해야지 얕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페이크를 이제 이에다가 넣어 놓은 거, 그거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답은 명확하게 B번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용례적으로도 strong은 글 같은 데다가 strong이라고 쓰면 얘는 막 거칠고 되게 이렇게 선언적이고 짧게 퉁명스럽게 톡톡 내뱉는 이런 말이 아니라 강세가 센 말을 보통 stron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죠. 사실 얘기 자체도. 그렇지만 어쨌든 근거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근거를 잘 체크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 8번 봅시다. 자, 8번에 English is a blank language. 영어는 이런 언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뒤에 역접의 접속사 없으니까 순접으로 똑같은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뒤를 보니까 It is made up of words. 이시 받아오는 건 영어겠죠? 영어는 이런 말로 구성되어 있다는 아직 랭귀지에 해당되는 말밖에 아니에요. 그쵸? 이런 말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 뒤에서 설명을 해주겠죠? 그래서 뒤를 보면 that
originated in many other languages가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다른 언어들로부터 온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수많은 다른 단어들로부터 온이라고 하는 게 저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다른 것들로부터 왔다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파생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답이 여기 derivative C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살짝 어원을 뜯어서 보면 이 river가 그 강 앞에도 붙잖아요. 그쵸? 강을 우리가 river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약간 물줄기인데 D가 이렇게 아래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에서 물줄기가 이렇게 아래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쫙쫙 이제 갈래가 뻗어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것들로부터 이렇게 쭉 약간 이렇게 파생돼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언어다. 이런 뜻에서 답이 C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온 말, 안 나온 말 이런 걸 체크하면서 들어가야 할 말을 명확하게 판단해주고 있어요. 이게 논리 문제예요. 말로 이해해서 해석해서 푸는 거 아니고 정확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도 똑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보면 He seems to be a blank type par excellence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처음 보는 문장 형식에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par excellence는 형용사예요. 우수한이란 뜻이고요. 그냥 그는 이런 타입으로 보였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랭크한 타입으로 보였다라고 하니까 세미콜론, 접속사, 역접의 접속사 따로 안 써주면 얘는 앞뒤 순접으로 연결되는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뒤 똑같이 만들어줄 건데 뒤를 보니까 he seldom 부정어죠. not. 그럼 여기 백동이 흑동이에요. 논리틀 바로바로 흑동이죠. 자, 그래서 좀처럼 일어나질 않는다예요. 그럼 여러분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때 빼고는 아예 안 일어난대요. 그럼 항상 앉아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앉아있다에 해당되는 sedentary, C가 정답이 되겠는데요. 전 처음에 이제 편입 공부를 할 때 sedentary 같은 단어를 보면서 항상 앉아있는 이라는 단어 뜻이길래 내가 저런 단어를 왜 알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런 게 단어로 있다는 것도 조금 웃기고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꽤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sedentary 하면 항상 앉아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우리 해석 이해보다 논리 틀에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봐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the blank of online comments. 자, 여기 수식하죠. Disparaging a victim's appearance can make them depressed. 여러분 여기는 자, 우리 지금 문장 간 관계에 해당되는 논리 문제를 보고 있는데 문장이 한 문장처럼 보여도 자, 이렇게 수식어구로 문장이 붙으면 얘는 그냥 두 문장의 관계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이 주어가 길다는 뜻 자체가 주어에 문장이 수식어구로 달라붙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문장과 그다음 뒤에 이 동사구 나온 요 문장의 관계를 순접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역접을 가리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수식어구 자체가 일단 무슨 뜻이냐면 disparaging a victim's appearance, 피해자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코멘트래요. 그러면 피해자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거니까 색깔이 굉장히 마이너스한 그런 행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색깔 마이너스라고 체크가 되고 당연히 온라인 커멘트에 블랭크라고 했을 때 얘도 무슨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 커멘트 자체에는 마이너스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그러니까 빈칸이 무슨 색깔을 가져줘야 되겠냐면 마이너스 색깔을 가져줘야 되겠고 그랬을 때 make는 인과의 논리를 담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거가 뒤에 걸 만들었다라는 뜻이라서 앞에 거 원인이 마이너스면 당연히 결과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맞는지 확인해 보면 them depressed, 피해자들을 우울하게 만들었다. 즉 피해자들의 색깔 마이너스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이죠. 결과가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원인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로 보나 저기 빈칸 자리는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 malevolence에 해당되는 악행이라는 단어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문제는 근거가 두 군데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독해에서 활용하신다고 할 때도 만약에 그때 이제 빈칸이 아닐 테니까 The malevolence of online comments라고 봤어요. 그러면
온라인 커멘트를 남기는 이제 악행, 마이너스한 행동인 거죠. 그때 붙은 수식어구는 아직 안 읽었어도 마이너스랑 같은 내용일 거예요. 이렇게 역접이 없는 이상 얘네들은 다 항상 같은 색깔의 정보를 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당연히 매일 그 뒤에 색깔도 앞에 거에 따른 결과니까 마이너스 색깔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지금 논리의 틀들을 잘 익혀두시면 독해를 하실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문장이 나오거나 해도 충분히 예상하고 의미 체크해가지고 넘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같은 말이 되고 어디가 다른 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체크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순접의 재진술 파트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물론 다음 시간부터도 이제 순접을 이제 계속 볼 건데 이 재진술은 그냥 늘 나오는 거라 여기에 더 얹어서 화살표 개념까지 추가해가지고 역접, 순접, 여기 재진술, 그 다음에 화살표까지 추가된 개념들을 다음 시간부터 주구장창 다루게 될 거예요. 물론 메인은 화살표를 중심으로 다루긴 할 건데 이 논리들도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거니까 재진술 파트 오늘 공부한 거 잘 정리하셔서 다음 시간도 예습 열심히 해가지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해석, 이해 중심보다는 논리 틀 발견해가지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을 고르는 연습,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논리 7강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